네, 안녕하세요. 용성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을 올린 지 한 2달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려의 시작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등 여러 변동성 요인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트럼프 행정부, 그 속에서 투자법을 공부하고자 이상원 IM증권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구독자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주회사하고 중소형주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좀 꼭 주목해 봐야만 하는 테마 좀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주의, 하나는 패권주의. 그래서 우선주의에 오리엔테된 정책이 있을 거고, 또 패권주의에 오리엔테된 정책이 있을 거고, 또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교집합이 되는 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을 하면은 당연히 우선주의 정책이겠죠. 그런데 중국한테 더 심하게 하면은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교집합된 정책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책의 교집합으로 하던, 오화로 하던, 아니면 한 곳에 하던 네 가지 테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가장 핵심으로 정책하는 게 에너지 정책인데, 이 에너지에 대해서 하나 테마로 정했고, 두 번째는 이제 패권주의 관점에서 중국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AI 로봇 관점에서 그 부분이 중요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두 번째 테마로 정했고, 세 번째 테마도 이제 패권주의 정책으로 봤었을 때는 항우 우주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달 탐사뿐만 아니라 화성 탐사까지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주가 더 개발 능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조해서 우주 테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방산인데,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서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주의와 패권주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미국이 온 세계 경찰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 정책. 니네들은 네가 알아서 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주 국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로 인한 방산 섹터. 그래서 네 가지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너지 테마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에너지 테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거의 48%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지지율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통령이다. 그런 표심이 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런 거 필요 없고, 싸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잉여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시키자. 그러니까 물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치면서 에너지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1월 20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쇼맨십이 강하기 때문에 1월 20날 잘 보시면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은 상원, 하원의 법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데, 비상사태라는 법을 근거로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1월 20날 제일 먼저 한 일이 왜 그거냐면, 당연히 물가의 표심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소맨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월 20일 당선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언한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펼쳐질 거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수출에 대한 포트에 대한 허가를 금지시켜 놨는데, 이산화탄소가 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며칠 전에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지애나주의 커먼웰스 부분에 수출 포트를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 부분도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석유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핫하게 나오고 있죠. 알래스카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개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에너지 가격이 낮춰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형태로 될 수 있는데, 그런 큰 흐름의 에너지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 당연히 에너지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세계 2, 3위 국가의 수입 국가입니다. 에너지. LNG에 대해서. 1위는 일본이고, 단연코 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총리가 2주 전에 가서 그 트럼프랑 회담할 때 제시했던 게, 우리는 LNG를 많이 수입해오고 있다. 알래스카를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제시할 거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세를 매기겠다느니, 뭐 방위비를 올리겠다느니, 뭐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가스공사가 LNG를 더 많이 수입해서 와서 기존에 그 수입해 오는 것보다는 더 많이 수입해 와서 뭐 가스공사가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NG 수출 포트라든지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수주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유명할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당연히 원자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원자력 붐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이 트럼프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로봇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정책의 가장 또 핵심은 뭐냐면 규제 안 합니다. 규제 완화.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서도 아까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거 못하게 하고 시추 못하게 하는 거 다 풀어놓고 규제 안 하는 거죠. 그럼 원자력에 대해서도 규제 안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SMR이라고 해서 큰 원자력보다도 좀 작게 만드는 원자력, 뭐 그런 것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좀 장점이 있는 거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훨씬 강하고, 그리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도 에너지 섹터에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원자력주. 예,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AI를 좀 키워드를 짚으셨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I 정책은 그런 이 패권주의를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AI 정책에 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응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202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AGI, 그러니까 AI가 일반화되면은 사람한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부작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거를 업그레이드할 때 정부한테 보고하라는 그런 바이든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AI.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이제 트럼프가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어느 정도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그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규제를 완화시키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작용도 이렇게 했지만은 발달을 시킨 데는 훨씬 규제가 없는 게 훨씬 낫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로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AI라는 단어는 1960년대, 1970년대도 나왔고, 옛날에는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분명히 AI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거의 사용을 전혀 안 해요. 그런데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우리 실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중화가 전혀 안 되고 일부 소수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대중화가 되는 와중에 뭐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가 있으니까 이 대중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패권주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접근을 할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도 많이 살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적용해요? 혁신을 적용하려면 AI 기능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은 AI에서 우리가 표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뭐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AI 혁신이 분명히 규제 안 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보시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에서는 다니고 있고 어떤 주에서는 다니지 않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분명히 있으면서 자율주행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패권주의인데 AI 기능을 국방에서 현실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기 공격을 할 때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니터 안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용하는 부분이 좀 있고, 로봇도 그전에는 단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로봇인데 지금은 생성형 AI가 접목이 되니까 당연히 지금 피지컬 로봇이라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자꾸 이제 출연하고, 뭐 2030년 되면 스마트폰 같이 됐다는 건 뭐냐면 AI 기능적으로 생성형 AI가 하면은 그 다음 동작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로봇은 그냥 길대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가라. 그게 로봇의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좀 사람같이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추론이 나오는 거죠. 그게 생성형 AI가 기반이 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생성형 AI 나온 지가 지금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피지컬 로봇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게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효율화, 혁신화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혁신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라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도 자율주행, 국방에 접목된 AI, 그리고 좀 로봇 중에서도 앞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로봇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우주, 화성, 달 이런 것 좀 언급해 주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엄청난 저궤도 위성을 뭐 2,000개 이상 쏘면서 지금 적에서 위성 통신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주의 패권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이 위성을 쏠 때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제 통신위원회라는 미국의 통신위원회에서 위성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자르고 새로 이제 사람을 해서 이제 여태까지 스페이스X가 하고 싶은 위성의 개수를 더 늘리는 지금 작업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규제 안 하면서, 이거는 지금 미국이 앞서 있는데 중국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짚어주셨는데요. 예. 방사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절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협상을 하는 와중에서 거의 우크라이나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원래 나토에서 나토군이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유럽의 국가가 지원했고 당연히 미국이 훨씬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거의 배제시키고 미국과 러시아만 대화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럼 뭐냐면 뭐 우크라이나가 배제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유럽을 배제하는 거는 같은 동맹끼리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새로운, 아직 총리는 안 됐지만은 우리 자주 국방하자. 그리고 그런 패싱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부랴부랴 나토 국가들이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모여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영국에서도 방위비 올리겠다.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은 이제부터는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지 말고 자주국방을 해라. 뭐 그런 말을 했으면서 이제 자주국방 의지가 방위비 지출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보시면은 트럼프 일기 때 항상 얘기했어요. 무임승차 하지 마라. 너네들 유럽 애들 무임승차 하지 말고, 미국이 너무 나토에도 돈을 많이 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독일에 두준에 있고 니네들 그냥 공짜로 안보를 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도 방위비를 거의 2% 이상 올려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약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5% 이상 올려라.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떤 경우의 수가 되든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고 자주국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은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리고 각자 도생으로 해라.
그리고 패권주의는 나는 중국하고 맞짱 떠기 위해서는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지출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영국도 선언하고 뭐 핀란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린란드 때문에 선언했지만은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각각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북한과 대치하면서 무기를 많이 개발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많이 개발을 했고, 가성비 측면에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무기가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특히 동유럽 쪽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내려와서 중국해 이쪽 부분이 동남아시아랑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또 수출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항상 하였거죠. 중동. 그래서 이 세 가지 섹터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테마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투자법, 국내와 글로벌 증시를 아울러서 유익한 전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